이따위로 처리할 거면 그만둬! 부장의 손이 수진의 뺨을 향해 날아갔다. 찰싹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수진은 울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수진의 굴복하지 않는 의연함. 이경숙 여사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이 겹쳐 가슴이 철렁했다.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강 씨의 저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높이 솟은 대문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은 마치 조선시대 궁궐을 연상케 했죠. 붉은 기와 지붕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담, 그리고 넓은 정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집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고개를 돌려 이 웅장한 저택을 바라보곤 했죠. 수십 년 된 느티나무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어 더욱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강성진 회장은 올해 60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전국 호텔 체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업 수완이 뛰어났죠.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신뢰와 실력으로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강성진 회장의 아내 이경숙 여사는 5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이경숙 여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품격을 잃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특히 자존심만큼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체면과 명예가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사교계에서도 그녀의 기품과 격조는 널리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예의범절이 그녀의 모든 행동에 스며 있었죠. 이 부부의 아들 강민호는 32의 나이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창업을 해 성공한 독립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민호는 지난 몇 년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신만의 사업체를 키워나갔죠.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강씨 집의 넓은 식당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과 은은한 조명이 가족의 화목함을 연출하고 있었죠. 하얀 식탁보 위에 놓인 고급 그릇들과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이 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접 만든 요리들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강성진 회장과 이경숙 여사의 시선이 동시에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죠. 손에 쥔 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이었거든요. 몇 주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죠. 강성진 회장의 얼굴에는 서서히 미소가 번졌지만 이경숙 여사의 표정은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터라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아, 그래. 드디어 우리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좋은 일이지. 아버지가 기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차갑게 변한 눈빛이 그 분위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이경숙 여사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벌써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죠.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구나. 우리도 알만한 집안 따님인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민호는 목구멍이 마르는 것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이름은 이수진이고요. 나이는 29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집안은 어떻게 되고 직업은 뭐니? 이경숙 여사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니,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사원이지만 정말 성실하게 일해요.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상사들도 인정하는 직원이라고 들었어요. 민호의 대답에 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강성진 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아들의 말을 들었지만 이경숙 여사의 마음속에는 벌써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라고? 평사원? 혹시 우리 집 배경을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 아니면 민호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네. 어머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경숙 여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갔죠. 아버지는 뭐 하시니? 지금은 은퇴 후 아파트 경비 일하고 계세요. 민호의 대답을 들은 이경숙 여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여자라니. 이런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는 없어. 그래도 먼저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언제 집에 데려올래? 강성진 회장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이경숙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호가 자리를 떠난 후 부부만 남은 거실에서 이경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만나봐야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그냥 평범한 호텔 직원과 혹시라도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여보,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잖아. 사람을 먼저 봐야지. 하지만 이경숙 여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집안의 명예, 아들의 미래, 그리고 알 수 없는 여자에 대한 의심까지. 결국 이경숙 여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어. 이경숙 여사가 결심을 굳힌 지 며칠 후 민호는 드디어 이수진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단정히 묶었습니다.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수진의 손바닥에는 긴장감 때문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계속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걱정되네요. 수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금방 수진 씨의 좋은 모습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민호 역시 내심 긴장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반응이 어떨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선 수진은 그 웅장한 저택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성북동의 높은 담장과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 넓은 정원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대저택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큰 집이네요. 이런 곳에서 자라셨구나. 네, 좀 큰 편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수지는 마음속으로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자신 사이의 현실적인 격차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경숙 여사가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주색 비단 한복에 금실로 수놓은 문양이 그녀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경숙 여사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들어와 앉으세요. 거실로 들어간 수진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골동품들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대형 샹들리에와 고급 소파,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이 집안의 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자개농과 고려청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때 강성진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호가 늘 자랑하던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수지는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차와 고급 과자를 앞에 두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죠. 찻잔을 드는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어디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했나요? 이경숙 여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호텔에서 프런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년째 근무 중이에요. 호텔이라. 어느 호텔인가요? 한국 호텔 강남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업무가 다양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경숙 여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국 호텔은 바로 강성진 회장이 운영하는 호텔 체인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경숙 여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 호텔에서 일한다고? 우리 호텔에서 일하면서 민호가 누군지 모를 리 없는데. 분명히 알고 접근한 거야. 그렇군요. 일은 어떤가요? 힘들지 않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을 도와드릴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손님들께 도움이 될 때가 가장 기뻐요. 수진의 순수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경숙 여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강성진 회장은 아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직장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친절하세요. 선배들이 업무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후배들도 잘 따라와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승진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지금은 현재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예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집안 환경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몇 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나이가 드셔서 힘든 일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이경숙 여사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라니. 정말 평범한 집안이네. 이런 상황에서 재벌가 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수진 씨, 우리 민호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알고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네.
민호 씨가 사업을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호텔업계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강성진 회장을 모르신다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성진 회장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민호의 아버지가 바로 그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혹시 민호 씨 아버님이 그 강성진 회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하는 한국 호텔도 우리 소유예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 역시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민호야, 가만히 있어. 수진 씨,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하는 곳의 최고 경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일했다는 건가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민호 씨가 그냥 사업을 한다고만 하셔서. 이런 큰 회사의 아드님일 줄은. 그럼 우연히 만난 거라는 말인가요? 네, 정말 우연이었어요. 카페에서 실수로 커피를 쏟았는데 민호 씨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이경숙 여사는 수진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완벽해. 진짜 몰랐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랄 수 있을까? 수진 씨,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우리 집안 배경을 모르고 민호에게 접근한 건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이렇게 무모하게 연애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순간 이경숙 여사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계산적으로 접근한 거야. 지금도 연기하고 있고. 강성진 회장이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하지만 이경숙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나서려 했지만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수진 씨를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몰아세운다고? 민호야, 현실을 봐. 신분 차이라는 게 있어. 저녁이 되어 수진이 집으로 돌아간 후 이경숙 여사는 남편과 아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우리 집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어머니,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심해? 민호야, 세상에는 돈과 권력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하는 여자들이 많아. 저 여자가 정말 순수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수진 씨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호텔에서 일하면서 회장이 누군지 모를 리 없잖아. 다 연기야, 연기. 그날 밤 이경숙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진짜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호텔에서 일한다면서 정말 모르는 척 하는지 직접 봐야겠어.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해. 가면을 벗겨내야 해. 며칠 후 이른 아침, 이경숙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고급 핸드백을 들었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점검한 후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수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날이었어요. 김 기사님, 오늘 강남으로 가주세요. 네, 사모님. 어디로 정확히 모실까요? 한국 호텔 강남점 근처에 세워주세요. 볼 일이 있어서요. 차 안에서 이경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직접 봐야겠어. 민호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수진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의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이경숙 여사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수진을 찾았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체크인을 하는 손님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가득했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장식들이 호텔의 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얼굴이 프런트 데스크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죠. 수진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손님과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꽤 능숙해 보였어요. 이경숙 여사는 멀리서 지켜보며 수진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겉보기엔 성실해 보이네. 하지만 이것도 다 연기일 수 있어. 그때 한 중년 남성이 프런트로 성큼성큼 다가와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어제 전화로 확인했는데.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져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약 번호는 모르고, 이름은 박철수야. 왜 이렇게 일 처리가 엉망이야? 수지는 컴퓨터를 열심히 확인하며 예약 내역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예약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 고객을 우롱하는 거야? 당장 책임자 불러. 이때 수진 옆에 있던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로비 부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또 실수했어? 부장님, 손님께서 예약하셨다고 하시는데 시스템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는 거잖아. 맨날 이런 식이야. 부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까지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혹시 같은 날짜에 다른 호텔에 예약하신 건 아닐까요? 다른 방법? 이따위로 처리할 거면 그만둬. 호텔 직원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순간 부장의 손이 수진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수진은 뺨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경숙 여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오래 묻어둔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20대 초반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여자 주제에 뭘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남자들, 작은 실수에도 인격 모독을 하는 고객들, 상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라서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라며 무시하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수진처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계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모든 모욕을 견뎌내야 했던 그 시절. 결혼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굴욕을 당했던가요? 수진의 얼굴에서 그때의 자신과 똑같은 표정을 발견한 이경숙 여사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은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로도 손님에게 다시 다가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빈 객실을 확인해서 같은 조건으로 배정해 드릴게요. 추가로 조식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수진의 성의에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다른 직원과 협력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장은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죠. 다음엔 더 조심해.
이런 실수 또 하면 각오해. 이경숙 여사는 계속 지켜보며 수진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수진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손님들이 몰려왔거든요. 직원 휴게실에서 간단히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모습을 보며 이경숙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오후에도 수진의 하루는 계속 바빴습니다. 어려운 손님들을 상대하면서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후배 직원이 실수했을 때 대신 사과하는 모습, 외국인 손님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경숙 여사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 손님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수진이 업무를 잠시 멈추고 직접 나가서 택시까지 배웅해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수진의 모습에 이경숙 여사는 놀랐습니다. 저런 건 연기할 수 없어. 정말 마음씨가 착한 건가? 오후 늦게 수진이 또 다른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 씨, 이 서류 처리가 늦었어. 왜 이렇게 일이 느려? 죄송합니다. 손님 응대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핑계 대지 마. 다른 사람들은 다 시간 맞춰서 하는데 왜 너만 못해? 하지만 수진은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처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마지막까지 정리정돈을 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야 호텔을 나섰어요. 이경숙 여사는 멀찍이 따라가며 수진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평범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비싼 택시나 자가용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경숙 여사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수진이 당한 모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겹쳐지는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 아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네. 정말 돈이나 배경을 바라고 민호에게 접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급 차이와 체면을 중시하는 이경숙 여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이경숙 여사는 거실 창가에 서서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에 대한 첫인상과 오늘 본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이경숙 여사는 거실 창가에 서서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당한 모욕적인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자신의 젊은 시절과 겹쳐지는 그 순간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창밖 정원의 가을 단풍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죠.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집 배경을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계급의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이 쉽게 바뀔 리 없었거든요. 그래도 수진에 대한 시각에는 분명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의 사업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이었죠.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갑자기 무산되면서 자금난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꾸려왔는데 이런 큰 위기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어요. 직원들에게도 미안했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수진 씨,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복잡해서. 수진은 민호의 지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 민호 어머니와의 만남에서 받은 상처도 있었지만 민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민호는 망설이다가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주요 거래가 무산된 것,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 직원들 월급도 걱정되는 상황까지. 수지는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도울게요. 수진 씨가 어떻게? 저도 호텔에서 일하면서 업무 처리 경험이 있어요. 서류 정리나 자료 준비 같은 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수지는 퇴근 후 매일 민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지친 기색 없이 민호를 도왔어요. 복잡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거래처와의 연락 업무도 대신 처리했습니다. 때로는 영어로 된 계약서 번역까지 도와주었죠. 수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민호 씨가 힘들 때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수지는 식사도 거른 채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민호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며칠 계속되던 어느 날 이경숙 여사가 우연히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 불이 켜진 민호의 사무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걱정된 마음에 사무실로 올라가 보니 민호와 수진이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왜? 민호야, 너 요즘 너무 늦게까지 일한다더니. 수진 씨도 함께 있네요. 수진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일을 조금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경숙 여사는 수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손톱 끝까지 잉크 자국이 묻어 있는 걸 보니 정말 열심히 일을 도운 것 같았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지쳐 보였지만 그 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 호텔 일도 하시면서 이런 일까지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민호 씨가 어려울 때 제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수진의 진솔한 대답에 이경숙 여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계산적이라면 이런 힘든 일을 자발적으로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특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수진 씨, 이런 서류 작업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호텔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많아서요. 특히 외국 손님들 관련 서류나 계약서 정리 같은 일들을 자주 했거든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선배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경숙 여사는 수진이 정리해 놓은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정도였습니다.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고 중요도에 따라 순서도 매겨져 있었어요. 민호야,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려운 거야? 민호는 어머니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문제부터 자금 흐름까지 그동안 숨겨왔던 어려움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경숙 여사는 아들의 힘든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수진이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네,
수진 씨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경숙 여사는 그날 밤 수진과 함께 간단한 야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민호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민호 씨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다 몸까지 상할까 봐요. 수진 씨도 많이 힘드실 텐데 고마워요. 아니에요. 민호 씨가 힘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수진의 마지막 말에 이경숙 여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외면할 수 없다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경숙 여사는 수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텔에서 본 모습, 그리고 오늘 밤 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특히 민호를 걱정하는 마음은 절대 가짜일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민호를 사랑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을 가지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수진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의 사업 위기는 수진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고 작은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경숙 여사의 마음속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를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아이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집안 차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어. 이경숙 여사는 수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말이에요. 며칠 후 강성진 회장은 정기 건강 검진을 위해 서울 대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로비를 걸어 나오던 중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중년 남성이 혼자서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체구가 묘하게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 보였거든요. 혹시 이수봉 씨? 그 남성이 뒤돌아보자 강성진 회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정말로 이수봉이었어요. 수십 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하지만 예전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많이 늙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깨도 많이 구부정해져 있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수봉 씨, 정말 반갑네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수봉은 손에 든 약봉지를 흔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아져서 회장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강성진 회장은 이수봉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하고 활기찼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퇴직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경비 일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래도 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강성진 회장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수봉은 젊은 시절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직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회사가 어려울 때도 끝까지 남아서 함께 위기를 헤쳐나갔던 은인이었습니다. 이수봉 씨, 커피 한 잔 하시죠. 할 말이 있어요. 병원 카페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성진 회장은 이수봉에게 그간의 안부를 물었고 이수봉은 솔직하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회장님 덕분에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가 어려울 때 다른 직원들은 다 떠났지만 저는 회장님을 믿고 끝까지 남았잖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수봉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새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강성진 회장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지만 이수봉만은 끝까지 남아서 함께 야근하며 회사를 지켜줬었죠. 그때 받은 도움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봉 씨,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수봉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그때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정말 힘들었죠. 그런 일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정말 효자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저를 혼자 뒷바라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호텔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순간 강성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텔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수진이라고 해요. 이수진. 정말 착하고 효성스러운 딸이에요. 강성진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사귀고 있는 수진과 이수봉의 딸 수진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확신을 가지기 전에 더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 수진 씨가 어느 호텔에서 일하시나요? 한국호텔 강남점이에요. 프런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강성진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민호가 사귀는 수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인연이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수봉 씨, 혹시 따님이 29살인가요? 맞습니다. 올해 29이에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실은 그 수진 씨가 우리 민호와 사귀고 있어요. 이수봉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민호 씨가 회장님 아드님인가요? 수진이가 연애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수진이는 민호 씨 아버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같던데요. 네, 저희도 수진 씨가 이수봉 씨 따님인 줄 몰랐어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강성진 회장은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런 인연이 이수봉 씨 따님이 우리 민호와 사귀고 있었다니. 수진이가 그렇게 좋은 집 아드님과. 그런데 회장님, 저희 같은 형편이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강성진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수봉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수봉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뿐인데. 하지만 지금 저희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형편이 뭐가 중요해요? 이수봉 씨 따님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기뻐요. 이수봉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하지만 아직 수진 씨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한 후에 적절한 때에 알려주겠습니다. 강성진 회장은 이수봉과 헤어진 후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이경숙 여사를 불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수진 씨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경숙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 씨 아버지를 어디서 만나셨다고요? 강성진 회장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수봉과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그가 바로 수진의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이경숙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의 말을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여보, 이수봉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때 회사가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아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경숙 여사도 이수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초기에 가장 신뢰했던 직원이었고 위기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신대요? 형편이 많이 어려워 보였어요. 아내분도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수진 씨와 단둘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경숙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에 대한 의심이 많았지만 이런 사연을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수진 씨가 정말 우리 집 배경을 모르고 민호에게 접근한 거네요. 그렇죠. 이수봉 씨도 민호가 제 아들인 줄 몰랐어요. 정말 순수한 만남이었던 거예요. 이경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특히 호텔에서 본 수진의 모습, 민호를 도와주던 모습들이 모두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봉 씨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성진 회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라도 갚아야 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는 이런 놀라운 인연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수진 씨 아버지가 아버지와 그런 인연이 있으셨다니. 민호야, 우리가 수진 씨를 오해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였구나. 이경숙 여사의 말에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지.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강성진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직 수진 씨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들이 있어. 며칠 후 한국 호텔 강남점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사에서 내부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로비 부장의 직권 남용과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긴 제보였습니다. 인사팀에서 급히 파견된 조사관들이 호텔로 왔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했어요. 수진도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수진 씨, 로비 부장의 업무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부장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수진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당한 모욕, 이유 없는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조사관은 꼼꼼히 기록을 남겼어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까? 네, 특히 신입 직원들이나 여직원들에게 더 심했어요. 조사가 계속되면서 로비 부장의 갑질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폭언을 넘어서 회식비 횡령, 업체와의 리베이트까지 밝혀졌어요. 며칠 후 부장은 즉시 해고되었고 법적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제보가 수진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진은 그동안 묵묵히 당하기만 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법적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왔던 것입니다. 녹음 파일, 폭행 당시의 사진,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진 씨가 이런 일을 해낸 거였어요?
동료 직원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한 줄만 알았던 수진이 이렇게 용감한 일을 해낸 것이었거든요. 더는 후배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말에 동료들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옳은 일을 한 수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어요. 이 소식은 곧 강성진 회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회장은 수진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저런 일을 혼자 해냈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이경숙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수진을 연약하고 순한 아이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강단 있는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보, 수진 씨가 정말 훌륭한 아이였네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편 수진은 이 일로 인해 회사 내에서 영웅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장의 갑질에 시달렸던 직원들이 모두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새로 부임한 부장은 수진을 별도로 불러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수진 씨 덕분에 우리 호텔이 더 건전한 조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수진을 만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런 일을 해냈다니. 정말 대단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참을 수 없어서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용감했어요. 민호는 수진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의감과 용기를 가진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강성진 회장은 한국호텔 강남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점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진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지만 강성진 회장은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수진에게는 더욱 따뜻한 관심을 보였어요. 이수진 씨죠? 이번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의감을 잃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강성진 회장의 격려에 수진은 감격했습니다. 평생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이 떠난 후 동료들은 수진을 부러워했습니다. 와, 수진 씨 완전 인정받았네요. 회장님이 직접 칭찬하시다니.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강성진 회장은 집에서 아내와 아들에게 수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야. 이수봉 씨를 닮아서 그런지 정의감도 투철하고 민호도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뿌듯했어요. 이경숙 여사도 완전히 마음을 돌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확신해요. 수진 씨는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겠어. 강성진 회장은 이수봉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수봉은 딸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했어요. 수진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요? 혹시 미움받을까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을 두셨어요. 강성진 회장의 말에 이수봉은 안도했습니다. 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한편 수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변화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단지 민호와의 사랑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수진을 보며 이경숙 여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의심하고 차갑게 대했는지 이제라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드디어 수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강씨 일가. 이제 남은 것은 수진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정식으로 결혼을 승낙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경숙 여사는 수진을 한국 호텔 본사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했어요. 회장실에 불려간다는 것은 보통 큰일이 생겼을 때였거든요. 혹시 자신이 실수한 게 있나 걱정하며 본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수진 씨, 들어오세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수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강성진 회장뿐만 아니라 이경숙 여사, 그리고 민호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무슨 중대한 발표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 강성진 회장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수진 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경숙 여사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은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어요. 죄송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동안 오해하고 의심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경숙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게 있나 싶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강성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수진 씨, 사실 우리에게는 당신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저에 대해요? 네. 며칠 전에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있는데, 이수봉 씨라는 분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순간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설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네, 수십 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아서 도와준 은인이죠. 강성진 회장은 그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사업 초기의 어려움,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던 상황,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 이수봉의 이야기까지.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면서도 회장을 믿고 함께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겸손하시고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수봉 씨는 그런 분이에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강성진 회장의 말에 수지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힘들게 사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어요. 이경숙 여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와 민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인가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해요. 은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집안도 변변치 않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경숙 여사는 그동안 수진을 지켜보며 느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호텔에서 본 성실한 모습,
민호를 도와주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나선 용기까지.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수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동안 감당하기 어려워했던 신분 차이도, 어머니의 반대도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성진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봉 씨께서 지금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건 왜? 우리 회사에 더 좋은 자리가 있어요. 이수봉 씨 같은 경험 많은 분이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요.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기회를 주신다니. 하지만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은혜를 갚는 일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강성진 회장의 배려에 수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허락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까지 챙겨주려 한다니. 이런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때 이수봉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정말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겠어요. 민호 씨,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경숙 여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네. 며칠 전에 수진 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언제 오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상사에게 맞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더라고요. 이경숙 여사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당한 모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인내심이.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어머님도 그런 일을. 네,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그 시절에는 더했죠. 그런데 수진 씨가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경숙 여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견뎌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수진 씨야말로 우리 민호에게 꼭 맞는 사람이라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수진을 둘러싼 의심과 편견들이 모두 사라지고 진심 어린 사랑과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겠네요. 강성진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밝게 웃었습니다. 특히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수진 씨. 이경숙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로 생각할게요. 정말 사랑하는 딸로 말이에요.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수진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수진과 민호의 결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한국호텔 본점의 대연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웨딩홀은 마치 궁전처럼 화려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수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하지만 긴장 때문인지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무 긴장하지 마. 옆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믿어지지 않아서요. 수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평범한 호텔 직원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이경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우리 예쁜 며느리 준비 다 됐나요? 어머님. 수진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경숙 여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워. 민호가 얼마나 좋아할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런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어서. 무슨 말이야. 우리가 더 고마워해지. 이경숙 여사는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고 싶어서 왔어.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고급 장신구였어요.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야.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귀중한 것을 자신에게 주신다니. 어머님, 이런 소중한 것을.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잖아. 당연한 일이야. 이경숙 여사가 직접 목걸이를 채워주었습니다. 진주의 은은한 광택이 수진의 목선을 더욱 우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완벽해.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됐어.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민호가 턱시도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아들, 떨리나? 강성진 회장이 들어와 민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네, 조금요. 수진 씨가 정말 행복해 할까요? 물론이지. 너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기쁠까.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 씨를 받아주시고.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이야.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뭉클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연 회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강성진 회장의 지인들,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수진의 호텔 동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대연 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이수봉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정장을 입은 모습이 한결 젊어 보였습니다. 강성진 회장이 마련해준 새 직장에서 일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지만 벌써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수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팔에 의지해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호는 수진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수봉은 딸의 손을 민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다짐에 이수봉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엄숙한 음성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강민호 씨, 이수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이수진 씨, 강민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반지 교환식이 이어졌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목사님의 선언과 함께 민호는 수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맞춤했습니다. 연회장은 박수와 축하 인사로 들썩였어요. 이경숙 여사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수진의 진실한 마음과 착한 성품을 알게 된 후로는 자신의 딸처럼 아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네요. 강성진 회장도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어.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들 사이를 돌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수진의 호텔 동료들은 감격해했어요. 수진 씨, 정말 축하해요.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요. 고생 많이 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동료들의 축하 인사에 수진은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수봉도 강성진 회장과 이경숙 여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강성진 회장이 이수봉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네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이경숙 여사는 수진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우리 집 며느리가 됐구나. 네, 어머님. 잘 모르는 게 많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이경숙 여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 말에 수진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든든한 엄마가 생긴 것이었어요. 결혼식 후 수진은 한국 호텔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회장 며느리라는 신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인품과 용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예전에 괴롭혔던 사람들도 이제는 수진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이경숙 여사와 수진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공유하며 진정한 모녀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강성진 회장은 이수봉을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수봉의 경험과 노하우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과거의 은혜를 갚는 동시에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호와 수진은 새 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양쪽 가족들도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강 씨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이수봉도 함께 자리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렇게 가족이 모두 함께 하니까. 수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모두 복 받은 거예요. 이경숙 여사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